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릴레이란 무엇이냐? 릴레이는 계전기라고도 이야기하죠. 한자로는 계전기, 영어로는 릴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나와 있는 점, 전자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어 자석이 되어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점이 가장 흔한 접점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푸시버튼 스위치죠. 그래서 지금은 열려있는 NO 접점, 지금 닫혀있는 NC 접점이 눌러지면 그 접점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반대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변화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푸시버튼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릴레이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했지만은, 근데 여기는 눌러주는 장치가 없죠. 여기는 전자석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전기를 인가하면 접점이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물건을 릴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눌려주면은 접점이 바뀌죠. 누름, 안 누름으로 우리는 접점의 변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전자석은 전기를 인가한 상태를 뭐라 한다? 여자라고 하고, 전기를 인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오는 상태를 뭐다?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상태와 소자 상태에서의 접점의 변화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좀 아시고요.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른 상태와 똑같이 자석이 된 상태를 여자 상태, 스위치를 놓은 상태와 같이 자력을 잃어서 원 상태로 들어온 상태를 뭐다? 소자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핀수, 즉 이런 흰층 릴레이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꼽아쓰는 타입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베이스에 꼽아쓰는 요 다리의 개수가 8개냐 11개냐 14개냐에 따라 가지고 8핀, 11핀, 14핀을 나누십니다. 그때 왜 이렇게 나누시냐면은 내부에 사용하는 NO와 NC의 접점 공통으로 사용돼서 그걸 우리는 C 접점이라고 하는데, C 접점이 2개 있는 거고 3개 있는 거고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접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베이스에 꼽을 때는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뒤에 이 부분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동그란 부분에 보면 홈이 있고, 이 홈이 아래쪽으로 오게끔 배치해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릴레이죠. 릴레이입니다. 자, 요 부위가 콜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몇 볼트냐 보시면은 요 부분을 보면 된 거야. 요 부분에 왜 220AC 돼 있으면 220AC에 전기를 공급해서 접점을 변화시키는 릴레이구나. 즉 AC 220용이구나. 또는 DC 24V 돼 있으면 DC 24V의 전기를 공급해서 접점을 변화시키는 릴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가 인가되면은 요 접점을 당겨서, 여기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접점이 변화가 됩니다. 인가 안 되면은 요 스프링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원 상태로 밀려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점이 딸깍딸깍 변화가 될 겁니다. 자석이 되면 안쪽으로 끌려가고요. 자석이 안 되면 스프링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다시 밀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일, 요 코일이 한 선 한 선이 아래쪽 요 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핀이 몇 번? 여기에 있는 2번하고 7번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전원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이 1번, 3번, 4번, 8번, 5번, 6번하고 연결해서 이게 뭐다? 접점이 될 겁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홀부, 이걸 가동접점, 요걸 가동접점, 움직이니까 밑에 붙어 있는 접점을 뭐다? 고정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는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고정 P 접점, 나중에 이렇게 붙을 거야. 이게 뭐다? 고정 A 접점. 그리고 이게 공통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핀이 나와 있죠? 이 핀이 베이스하고 연결됐던데, 여기 가운데 부분, 새까만 부분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근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새까만 이 가이드가 한쪽이 툭 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아래쪽으로 해야겠고, 그럼 베이스도 보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홈이 뭐다? 아래쪽에 툭 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홈과 홈이 맞춰서 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어보면 크게 전원부와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원부의 전원이 인가 안 된 상태에서는
NC가 연결된 상태고 전원부의 전기가 인가되면은 이제 NO 접점이 붙고 NC는 보다 개방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접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이런 릴레이를 볼 때 조심할 거는 사용하는 전원의 종류와 그리고 접점의 용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이 접점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전류를 이 릴레이에 끌어쓴다면 릴레이가 몇 번 동작하다가 그 접점 부위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접점 용량이 뭐지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흰치형 릴레이 접점은 그 접점 용량이 적지만은 프렌치형 릴레이는 접점 용량이 크기 때문에 프렌치형 릴레이 그 접점 용량이 맞는 프렌치형 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릴레이 움직임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공통단자죠? 여기 공통단자가 1번 또는 8번하고 연결된 단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NC 접점이죠? 이 나사가 1번, 4번이고요. 또는 8번하고 묶인 부분은 뭐다? 8번, 5번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이렇게 연결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번하고 3번하고 6번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단자와 4번 단자를 찍으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8번하고 뭐다? 5번을 찍어도 똑같은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접점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전기를 공급하면 이 전원부에 전기를 공급하면은 전류가 흘러서 이게 자석이 되죠. 그래서 이 접점을 당겨서 이제는 NO 쪽이 닫히고 NC 쪽이 열리는 그런 동작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전기를 공급 안 하면 그 접점이 1이 되는데 전기를 공급하면 자, 릴레이 종류가 아까 흰치형 릴레이가 있고 프렌치형 릴레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흰치형 릴레이는 베이스에 꼽아서는 타입이죠. 베이스에 꼽아서 핀 타입이 돼서 베이스에 꼽아서는 타입이고요. 프렌치 릴레이는 그 자체의 몸체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타입을 우리는 흰치형 릴레이, 베이스에 고정해서 쓰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입을 우리는 프렌치형 릴레이, 이건 마그네트가 아니에요. 릴레이입니다. 흔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거 마그네트인데요? 하는데 이거는 마그네트는 주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주접점이 없는 보조 접점으로만 구성된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입의 릴레이를 뭐다? 프렌치형 릴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딱 느낌이 요게 많은 전류를 흘리겠습니까? 요게 내부 접점으로 많은 전류를 흘리겠습니까? 이게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프렌치형 릴레이는 뭐다? 동력 전달이 크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수명, 수명이 길고 비교적 큰 부하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실제 이게 고장나면 배선을 다 철거하고 다시 새 제품을 꼽아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것의 장점은 그냥 이 기계 자체만 빼내고 새 걸로 꼽아주면 배선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레이의 구분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다리가 8개 있는 8핀, 다리가 11개 있는 보다 11핀, 다리가 14개 있는 14핀입니다. 내부 구성은 똑같습니다. 이 부위를 뭐라 했습니까? 우리 전원부, 전기가 공급되면 이게 자석이 돼서 접점을 바꿔주는 전원부죠. 전원부와 접점부, 이렇게 한 개의 뭉치, 두 개의 뭉치의 접점부, 한 개, 두 개, 세 개의 뭉치의 접점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뭉치의 접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을 가진 NO 접점과 NC 접점, 우리 뭐다? C 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C 접점이 두 개 있으니까 2C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다? 3C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뭐다? 4C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접점을 할 때는 11핀, 14핀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다리에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이 다리가 1번, 2번, 3번, 8번까지 번호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있습니다. 요 다리 번호를 기준으로 내부 결선도를 그려준 거예요. 내부 결선도 2번, 7번이 뭐다? 내부에 코일이 연결된 단자라는 거죠. 요 2번과 7번 다리에 내부적으로 코일, 요 2번과 7번 단자에, 그래서 요 2번과 7번 단자에 여기에 보시는 뭐? 코일 뭉치가 선이 한 가닥 보이죠? 아이고. 자, 이 선이 하나 보이죠? 요 코일의 한 선과
요 반대쪽 코일의 한 선이 어디로? 요 2번과 7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접점, 요 접점이 이게 공통 접점이고요. 지금 붙어 있는 게 NC 쪽, 떨어져 있는 게 NO 쪽인데 1번, 4번, 3번. 요 반대쪽에 접점 하나 더 있죠, 그죠? 이게 뭐다? 8번 뭐다? 5번, 6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도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부 결선도라고 그래요. 그럼 11번 다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몇 번 쭉 따라가보니까 5번이 NC로서 연결이 있네요. 그래서 1번 다리하고 5번 다리 사이를 V자태에서 찍어보면 삑하고 소리가 날 겁니다. 그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8핀이나 11핀이나 14핀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릴레이를 꼽아서는 베이스는 8핀 베이스입니다. 이 나사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되어 있고요. 여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부터? 여기부터죠. 여기가 1, 2, 3, 4, 5, 6, 7, 8, 여기가 9, 10, 11, 12, 13, 14. 그래서 이렇게 요 내부에 베이스 내부의 결선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여기부터 1, 2, 3, 4인데 여기는 요 번호가 여기부터 1, 2, 3, 4 반시계 방향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요걸 기준으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요 베이스에 꼽을 때 어떻습니까? 요걸 돌려서 이렇게 꼽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이 뭐다? 오른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결선도 그릴 때는 요 뒷면 핀을 보고 그려준 거고요. 실제 작업할 때는 여기다 꼽아주기 때문에 베이스는 1, 2, 3이 이렇게 배열된 겁니다. 예, 조금 서로 대칭되게 배열이 되어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입니다. 타임 차트는 요 전원부의 타임 차트입니다. 타임 차트는 이 릴레이의 동작 상태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요 타임 차트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입력부가 되겠죠. 요 전원부 2번, 7번의 전원이 인가 안 된 상태, 즉 소자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0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거다. 릴레이는 소자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소자되어 있는 상태는 지금 hen 상태입니다. hen 상태에서 1번과 3번, 8번과 6번 어떻습니까? 1번과 3번, 요 1번 단자와 3번 단자 이 사이에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번하고 몇 번? 6번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8번, 6번은 0이네요. 이때 0이라는 의미는 이 접점에서 0이라는 의미는 뭐다? 개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되어 있고 반대로 1번과 3번, 4번, 8번과 5번은 1번, 4번, 8번, 5번은 지금 내부적으로 붙어 있죠? 내부적으로 뭐다? 1.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로서 개로, 배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번과 7번이 1로 바뀌었습니다. 요 1로 바뀐 것은 뭐나? 이런 여자를 의미해요. 즉, 요 콜구에 전기를 공급하면 이라는 의미죠. 하면 당연히 이 접점이 뭐다? 딸깍하면서 지금 빨간 상태로 바뀔 거예요. 검은 상태에서 빨간 상태로. 그래서 1번, 3번이 배로가 되고 1번, 4번은 뭐다? 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8번, 6번이 거꾸로 배로가 되고 1번, 4번, 8번, 5번은 개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소자가 된다면 다시 이 전원이 차단된다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에 의해서 아까 검은 상태 도면이 그려진 처음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처음 상태로 배로 되어 있던 것은 개로 되고 개로 되어 있던 것은 처음 상태 배로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로 설명 안 하고 타임 차트로서 저 릴레이 동작 상태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8핀 릴레이입니다. 자, 2번, 7번의 전원선을 연결했고 8번과 6번 단자의 내부적인 접점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부자 테스트기를 여러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2번과 7번 단자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8번과 6번 사이는 뭐다?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부자 시대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원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과 7번 사이를 전원을 투입, 즉 여자시키면은 8번과 6번 사이가 회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투입, 회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소자시키면은 2번과 7번 사이를 소자시키면은 다시 개로가 되겠죠. 이런 움직임을 타임 차트로 표현해 준 겁니다. 다시 볼까요? 두 번째,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원부에 전기가 공급하면 바로 접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접점이 뭐다? 변화되는 그러한 릴레이를 우리는 타이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작 원리에 대한 구분은 전동기식, 제동식, 전기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역시 전기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콘덴서와 저항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콘덴서의 충전, 방전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동작 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작 상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한시 동작형, 한시 복귀형, 한시 동작, 한시 복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미는 보면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동작될 때 지연이 있느냐, 아니면은 복귀할 때 지연이 있느냐, 아니면은 동작할 때도 복귀가 있고 지연할 때도 복귀할 때도 지연이 있느냐, 두 가지 다 지연이 있느냐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의 구성 요소는 역시 전원부와 접점부로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하게 이 접점부에 한시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는 순시 접점을 가진 것을 릴레이라고 해요. 한시 접점을 가진 것을 우리는 타이머라고 합니다. 이게 순시 접점이고 이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 게 한시 접점이에요. 그래서 1번, 3번은 지금 상태에서는 즉 2번, 7번의 전원부의 전기가 인가 안 된 상태에서는 1번, 3번 사이는 떨어져 있고 2번, 7번의 전기가 인가되자마자 접점이 붙겠죠. 아까 앞에 릴레이처럼. 하지만은 요 타이머에 8번, 6번, 5번 접점은 지금 상태에서는 8번, 5번이 붙어 있고 8번, 6번은 떨어져 있습니다. 전원부의 전원이 인가되면 이 접점이 반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 시간, 설정 시간이 지나야만 그 접점이 움직이는 그런 접점을 우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다? 한시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가지로 나눴죠? 요 접점도.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전기가 들어갔을 때, 동작할 때, 여자될 때 지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접점은 이제 반대로 복귀할 때 전원이 들어가면은 바로 움직여요. 근데 전원이 차단되면은 현 상태로 돌아야 되는데 그 복귀할 때 뭐다? 지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접점은 뭐다? 동작할 때도 지연이 있고 복귀할 때도 지연이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다? 동작 시에 지연이 있는 한시 동작 지연 타이머가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동작 상태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타임 차트로 표현한 겁니다. 자, 지금 전원부 2번, 7번의 전원부의 전기가 인가 안 된 상태, 0인 상태니까 뭐다? 0인 상태는 소자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된 거예요. 1번, 3번은 떨어져 있죠? 여기 떨어져 있고, 자, 보면 1번, 3번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8번하고 몇 번은 6번은 떨어져 있고, 뭐다? 5번은 붙어 있더라. 그럼 떨어져 있는 거는 뭘 0으로 표현해주고, 붙어 있는 건 뭐다? 1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0과 1. 떨어져 있는 거는 0, 붙어 있는 거는 1의 높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가면 이게 뭐다? 1이죠. 여자 되면은 이제 이 접점들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없는 접점은 바로 바뀌어요. 열려있던 접점이 바로 닫힙니다. 그래서 여자 되자마자 바로 닫힌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삼각형 모양이 있는 이 접점은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설정 시간이 지나야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 시간이 지나서 개로 되어 있던 거는 배로가 되고 배로 되어 있던 거는 개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지연이 있다? 동작 시에 지연이 있죠. 동작 시에 지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원 인간에서 동작할 때 지연이 생긴 거예요. 자, 쭉 가다가 이 전원부의 전기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 지금 거리지는 상태로 개로 페로로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귀할 때는 동작 시에는 지연이 있지만 복귀할 때는 이렇게 복귀 처음 상태로 돌아올 때는 지연이 없죠. 그래서 동작 지연의 요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저쪽이 뭐냐면 한시 동작 시에는 일정 시간 있다가 동작하고 순시 복귀는 뭐다? 순시 복귀, 바로 복귀한다. 원 상태로, 된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접점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을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삼각형 모양이 반대로 가 있죠. 반대로 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타이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NC 접점, 이거는 NO 접점인데 어떻게 움직이냐 볼게요. 전원부의 전기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떨어져 있고 1번, 4번은 붙어 있고 8번 뭐다? 5번은 붙어 있고 8번, 6번은 떨어져 있고 아까처럼. 그래서 이거는 개로, 이거는 배로 상태다. 이렇게 봐주고요. 전원부의 전기가 인가되면은 요 2번, 7번 전원부의 전기가 인가되면은 이 접점이 바로 바뀌네요. 개로 되어 있던 건 배로 되고 배로 되는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시 동작이네요. 동작. 그리고 다시 전원부의 전기가 차단됐을 때 복귀될 때 바로 접점이 변화하는 게 아니고 설정 시간 후에 원 상태로 돌아오네요. 원 상태로. 그래서 요 돌아올 때는 한시 복귀하는 타입. 이런 타입의 타이머를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런 종류가 있다. 이제 양쪽에 삼각형이 있는 이런 타이머는 보십시오. 자, 0, 1 상태에서 전원부의 전기가 들어가자마자 접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안 움직였습니다. 일정 시간 있다가 접점이 변화되고, 그래서 한시 동작 시에 일정 시간 있다가 동작하고, 그 다음 전원부의 전기가 차단되자마자 접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일정 시간 있다가 또 접점이 원 상태로 들어오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시 복귀라는 거죠. 그래서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임을 할 때는 삼각형 모양을 양쪽으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3번의 내부적인 접점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부자 뜻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번, 7번에 전원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인가하자마자 접점이 배로가 됐습니다. 전원 차단하자마자 접점이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요 LED는 전원이 인가됨을 표시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LED는 설정 시간이 지남을 표시하는 LE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시 NO 접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이 있는 요 A 접점 중에서 삼각형이 우측에 연결된 것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몇 번? 6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은 몇 번하고? 8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8번과 6번 단자에 있는 한시 NO 접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전원부가 소자되어 있으면 접점도 NO 접점이 때문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에 전원이 투입되면, 즉 여자되면 바로 그 접점이 따라서 배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로가 되어 있죠. 개로가 되어 있다가 일정 시간 있다가 배로로 이어지는 거죠. 설정 시간 후에 배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머가 다시 소자되면 이 접점이 원 상태로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동작할 때 뭐다? 지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작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8번과 6번 사이에 부자 테스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O 접점면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2번, 7번에 전원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인가. 인가됐지만 접점은 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때까지. 업에 불 들어왔죠? 업에 부르는 것은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불이 들어오면은 타이머가 회로가 됩니다. NO 접점이. 소자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자되자마자 NO의 원상태, 개로된 상태로 바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 프리커 릴레이입니다. 프리커, 이 뜻은 뭘까요? 깜빡임을 우리는 프리커라고 이야기하죠. 프리커 릴레이는 깜빡이는 릴레이예요. 그래서 접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움직여주는 접점을 가진 것을 우리는 프리커 릴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갱보 신호등, 신호등에 보면 노란불이 깜빡깜빡 천명하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릴레이가 프리커 릴레이고요. 자, 프리커 릴레이 접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의 접점하고 같죠? 근데 그거는 접점이 시간 후에 가만히 있지만은 이거는 시간이 들어오면은 타이머에 전원부에 전원이 들어오면은 요 접점이 움직였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움직였다가 다시 복귀했다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심벌 기호는 똑같지만은 프리커 릴레이냐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냐에 따라 가지고 동작이 조금은 변화됩니다. 이거는 그 변화를 반복하는 것은 프리커 릴레이.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번만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일반 타이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프리커 릴레이도 타이머하고 외형은 비슷한데 이게 프리커라고 적혀 있죠? 이걸 보고 이게 프리커 릴레이구나 이렇게 프리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또는 요 밑에 F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걸 프리커 릴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부 결선도가 해보니까 요게 기호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양쪽으로. 이게 프리커 릴레이고 전원부는 2번, 7번이고 접점은 8번 그리고 5번하고 6번이 접점이고 5번은 붙어있는 NC, 6번은 붙어있는 NO 접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시 8핀 베이스에 꼽아쓰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접점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자, 똑같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자, 전원부에 전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NO는 뭐다? 오픈되어 있고 NC는 뭐다? 폐로되어 있습니다. 0과 1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타이머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뭐다? 개로되고 폐로가 됩니다. 폐로가 되고 개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뭐다? 반대로 뭐다? 개로가 되고 폐로가 되고 또 폐로되고 개로되고를 그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이 전원부에 전원이 들어와 있을 동안은 아까 그 타이머의 설정 시간 동안 이 동작을 변화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하는 그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부의 전기가 차단되면 현 상태, 아까 NO 접점이니까 개로되어 있는 상태, NC니까 폐로되어 있는 상태로 현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동작하는 릴레이가 프리커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프리커 릴레이입니다. 자,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맞췄습니다. 저는 공급하겠습니다. 8번, 6번에 부자 테스트를 역시 달았습니다. 전원 공급. 그래서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요 접점 온오프를 반복하는 거죠. 설정 시간만큼. 시간을 길게 하면은 온, 오프 되는 시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갱보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릴레이가 프리커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운터라는 릴레이죠. 카운터. 숫자에서 동작하는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 릴레이는 숫자를 위로 올리는 거, 업 카운터. 그 다음 아래로 내리는 거, 다운 카운터. 그 다음 가감산, 업, 다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선 발사할 때는 무슨 카운터 합니까? 다운 카운터라는 거죠. 10, 9 내려가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업 카운터 1, 2, 3, 4 하다가 일정 숫자를 만나면은 그때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운 카운터는 높은 수부터 세다가 0이 되면은 뭔가 동작, 접점이 변화되는 그런 카운터가 다운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카운트 하다가 리셋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을 셋, 그리고 그걸 처음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뭐다? 리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어 조금 아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응용 장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카운트 릴레이의 사진과 내부 회로입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 내부 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번과 7번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220, 90에서 220V 사이에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요 놈의 1번과 4번이 카운팅이에요. 그래서 1번 전기를 요 외부 접점을 통해서 4번을 인가하면은 카운트가 일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설정 값과 같아지는 순간 요 접점이 변화가 되는 거죠. 개로 되어 있던 것이 폐로 되어서 요 접점에서 다른 2차 동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요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1과 3 사이를 외부 신호에서 연결시키면 이 값이, 현재 값이 리셋돼서 0으로 될 겁니다. 쓰는 게 카운트죠. 카운터. 요 2번 단자하고 7번 단자에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 7번이 전원 단자죠. 전원 연결하고요. 그리고 요 단자가 8번 단자, 요 단자가 6번 단자입니다. 8번과 6번 사이가 N으로 되어 있죠. 열려있는 접점이에요. 그리고 1번 단자와 4번, 여기가 지금 1번 단자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4번 단자를 나중에 연결시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투입하니까 지금 현재 카운트가 0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가 설정값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3 이상이 되면 저 NO 접점이 폐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여기 4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됐네요. 자, 3회 이상이니까 NO 접점이 폐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후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카운트는 업이 되겠습니다. 리셋하기 위해서는 1번에 있는 전압을 몇 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인가하면 리셋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트레스 스위치, 액면 스위치라고도 이야기하고 레벨 제어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프로트레스 스위치라는 것은 프로트, 물에 뜨는 장치가 없이 액면의 위치를 제한해서 프로트레스 스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전극봉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트레스, 전극봉식으로 되어 있는 액면 제어기를 프로트레스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번, 6번이 전원 단자고 7번, 8번, 1번에 여기 있는 E1, E2, E3 제일 뭐다? 짧은 봉, 중간 봉, 긴 봉 어디에 들어가는? 수조에 들어가는 그 봉의를 프로트레스에 이렇게 각각 1번, 8번, 7번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 그때 동작은 자, 컴이 4번 단자고 3번을 이용한다면 3번과 4번을 이용해서 배를 구성한다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마그네트를 위해서 마그네트 MC를 위해서 모터를 제어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이 MC를 제어하기 위해서 스위치 달죠. 푸시 버튼 스위치, NO 스위치 달고 이렇게 자기 유지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스위치 대신에 뭘 달면은요? 요 스위치 대신에 아까 얘기했죠? 몇 번 접점 4번 접점, 3번 접점을 단다면 이게 한 개는 4번, 한 개는 뭐다? 3번 프로트레스 4번, 3번을 따라서 MC
마그네터를 구동을 시킨다면 요 4번과 3번이 패로 되면 MC가 이어돼서 MC가 패로 돼서 모터가 돌겠죠. 즉 펌프가 도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펌프를 언제 구동할 거냐? 요 4번과 3번 접점을 이용한다면 물이 차면은 퍼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반대로 4번과 몇 번을 이용한다면 2번을 쓴다면 물이 모자랄 때 물을 퍼올리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4번과 2번 접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또 실기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건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5번, 6번이 전원부라는 건 이해되고, 자 2번, 3번, 4번이 접점이라는 건 이해되고, 그리고 1번, 8번, 7번에 각각 E1, E2, E3를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제일 긴 봉인지 중간 봉인지 짧은 봉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보죠. 기능사나 기능장을 보면 주로 계열선도가 이렇게 줄인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1, E2, E3 길이는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E1은 얼마, E2는 얼마, E3는 얼마의 길이로 인출해 주야로 예시에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NC, NO는 뭐다? 급수에 쓰는지 배수에 쓰는지 안 나와 있고요. 그냥 NC 접점, NO 접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4번하고 2번은 뭐다? 급수에 쓰는 거죠. 4번하고 3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배수에 쓰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물이 차면은 요 접점이 붙어서 이렇게 반대로 붙겠죠. 붙어서 4번과 3번이 연결되고 4번과 2번은 떨어진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접점이 저 프로트레스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서 전극시키니까 그 저항의 차를 읽어서 이 물이 어디까지 찼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전기를 공급하는 거야. 근데 높은 전기를 공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2차 전압은 8V로서 동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높지 않은 건전지보다 조금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인체는 전혀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수회의 동작 시, 배수회의 동작 시 어떻게 동작되는가 설명을 아까 들었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트레스 스위치에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검사할,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럼 실제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E1 단자와 E3 단자를 쇼트시켜서 동작 유무,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걸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동작 검사 시에는 E1과 E3 선을 연결하여 접종의 변화를 읽어서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회로가 제대로 꾸미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사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프로트레스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원부가 몇 번입니까?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5번 단자와 6번 단자의 전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E1, E2, E3를 각각 1번, 8번, 7번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봉, 중간 봉, 짧은 봉, 이거는 쭉 가가지고 원래는 수조에 당기는 건데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4번, 3번 단자예요. 4번, 3번 단자는 뭐다? NO 단자죠? 저 왼쪽 그림 보니까 뭐다? 배수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면은 뭐다? 동작하는 접점이죠. 이 상태에서 전원을 ON 하도록 하겠습니다. ON. 자, 급수에 뭐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급수 접점이 붙다는 거죠. 물이 없기 때문에. 자, 물을 채우겠습니다. 쭉 채우고 두 번째 봉 아직 배수로 안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봉이 다 하니까 이제 배수 접점이 연결되네요. 그 다음 자, 가장 짧은 봉에서 이탈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배수 접점이 붙어서 배수용 펌프를 동작시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봉에 떨어지니까 이제 배수가 정지가 됩니다. 다시 물이 차도 동작 안 합니다. 제일 짧은 봉까지 물이 오니까 동작이, 배수 접점이 동작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떨어지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검사하면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검사 시에는 어떻게 한다? 제일 긴 봉과 짧은 봉 사이를 셔틀을 시키면 이렇게 신호가
바뀌는 신호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완각 1번 단자와 7번 단자 사이를 이렇게 셔틀시키면 그때 신호가 반대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급수는 떨어지고 배수가 연결되는 그런 신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을 잘 들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다른 이런 8핀 타입의 프로트레스가 아닌 다른 타입의 프로트레스는 어떻게 동작하냐? 유사합니다. 단지 전극공이 이렇게 좀 개수가 많다는 거죠. 3개가 아니고 4개 사이, 4개 사이니까 뭐다? 하이 알람, 로 알람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5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5는 공통 접점이고 2와 3가 아까처럼 운전 정지 접점으로 사용되고 2와 제일 짧은 번과 4 제일 아래쪽은 하이 알람, 로 알람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C니까 공통 단자가 될 거고요. 여기는 하이 알람, 여기는 뭐다? 로 알람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다? 여기 C니까 공통 접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D니까 드레인 쪽으로, 즉 물이 차면은 뭐다? 빼주는 접점으로 사용하고요. 여기가 물이 없을 때 공급해주는 접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접점, 요 나사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때 위에 보니까 그 다리 5개, 전극공 5개는 요 단자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 AC 111대는 이렇게 연결하고 220대는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아래쪽에 배치도가 있기 때문에 단자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전원을 공급하는 거, 여기 뭐다? 펌프 기동용 접촉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뭐다? 센서를 연결하겠죠. 센서는 여기 2가닥만 가면 됩니다. 접점이 1개, 2개, 3개, 4개지만은 실제로는 공통까지 5개죠. 그럼 5가닥 연결된 게 아니고 투라인을 가지고 2개의 라인만 연결하면 통신으로서 그 신호 어디까지 왔냐를 요 놈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럴 때 요 접점 고수위 경보 펌프 기동 1, 펌프 기동 2, 요 접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펌프를 기동하고 경보까지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온도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온도 릴레이. 온도 릴레이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그 온도가 뭐 일정 온도 이하를 유지하건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하건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온도 릴레이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저온 창고라든지 뭐다? 사우나장. 일정 온도 이하일 때는 저온 창고, 일정 온도 이상일 때는 사우나장에 이렇게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구성은 역시 전원부와 온도 센서와 접점부와 출력으로 나와 있다는 거. 유의사항은 온도 센서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센서가 뭐다? 맞아야만 동작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맞춰서 사용하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틀리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온도 센서입니다. 자, 온도 센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전원부, 7번, 8번이 전원부가 되고요. 1번, 2번, 3번에 온도 센서를 연결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온도값에 따라서 요 접점 몇 번? 4번, 5번, 6번 사이 이 접점이 뭐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부고 여기가 뭐다? 온도 센서를 붙이는 부분이고 그 온도 센서 값에 따라 가지고 설정 값에 따라 가지고 접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전원부고 온도 센서를 붙이는 부분이고 근데 A, B, B'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온도 센서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3단자가 있고 2단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2단자 온도 센서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극선을 맞춰서 각각 1번과 2번 단자에 연결되는 거예요. 3단자일 때는 그 단자 끝에 A, P, P'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극선을 맞춰서 1번, 2번, B'는 3번에 이게 보정값이거든요. 온도 보상 선이 되겠습니다. 그걸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요 접점을 가지고 우리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동작은 요 밑에 내용을 차분히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고요. 자, 뭐 예를 좀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온도 센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요 온도 센서 값에 따라 가지고 저것이 뭐다?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 이하일 때는 N시간 개로 되어 있고 NO는 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정 온도 이상 시에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은요, NC 접점이 배로가 되고 NO 접점보다 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 이상에서 NC는 배로, NO는 계로. 조금 이런 느낌이 좀 안 와요. 그죠? 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설정 온도는 40도, 현재 온도가 843도니까 NC는 뭐가 되고 배로 되고 NO는 뭐다? 계로가 될 겁니다. 자, 설정 온도는 40도인데 현재 온도가 27도죠? 이럴 때는 뭐다? 설정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NC가 계로 되고 NO가 배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온도 센서의 온도값을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낮춰서 이렇게 동작 검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센서 부분을 뭐다? 개방시켜버리면은 현재 온도를 요놈이 뭐다? 843도로 인식해요. 그럼 뭐다? NC는 배로 되고 NO는 계로 됩니다. 근데 셔터 시키면은 온도 센서를 셔터 시키면은 27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NC는 계로 상태, NO는 뭐다? 배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됐을 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NC 닫혀 있고 NO 닫혀 있고, 근데 동작시키면은 접점을 뭐다? 셔터시키면은 NC는 계로, NO는 배로. 반대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른 거하고 똑같이 동작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동작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 시에는 NC는 배로, NO는 계로. 근데 셔터 시키면 뭐다? NC는 계로, NO는 배로 되더라. 근데 타입이 틀리죠? 근데 요거는 눈으로 이렇게 값이 보이지만 이건 값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사할 때 특히 저렇게 검사하는 것보다는 단자, 센서 단자를 뭐다? 이렇게 셔터 시키고 안 시키고 해가지고 동작 검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자, 셔터는 시키는 상태에서, 합선을 시키는 상태에서 요 온도 값을 낮추고 올려서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셔터 되면은 27도 정도로 인식되죠? 그럼 이걸 낮추면은 27도 이하가 되는 거. 즉, 현재 값이, 지금 현재 측정한 값이 설정 값보다 높은 값이 되는 거. 이걸 높이면은 현재 값이 설정값 40도보다 낮은 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작 상태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상태를 보면 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단자를 개방하기, 셔터 하기 전에는 뭐다? NC는 닫혀 있고 NO는 열려 있고, 셔터 시키면은 반대로 NC가 개방되고 NO가 뭐다? 배로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동작을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전원부가 7번, 8번이죠. 7번 단자와 8번 단자의 전원 연결하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를 1번과 2번, 2선식이에요. 두 가닥짜리입니다. 열전대형. 빨간 것이 플러스, 파란 것이 뭐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번에 플러스, 2번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 접점이 여기에 4번과 5번이 NO 접점이죠. 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L 해가지고 로, 낮은 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투입. 자, 설정값이 33도로 맞췄는데 현재 값이 20도예요. 그래서 설정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요 NC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NO가 이렇게 4번과 5번 사이에 찍으니까 배로가 됩니다. 그럼 설정값을 낮춰볼게요. 설정값을 낮춰서 13도로 낮췄습니다. 설정값보다 현재값이 높으니까 저 NC가 지금 NO가 열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온도값이 또 보이니까 이해가 돼요. 온도값이 보이니까 한 정도 설정했습니다. 자, 요걸 빼고 자, 요 온도 컨트롤을 이었습니다. 요 온도 컨트롤러는 그 온도값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설정값이 20도, 현재 값이 아까 20도 조금 넘었죠, 그죠? 설정값을 40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들 실제 검사할 때는 1번과 2번 사이를 오픈하니까 832도죠. 요걸 셔터 시키니까 뭐다?
23도입니다. 그래서 요 온도 설정 값을 우리 실온 한 30도 정도에 맞춰 놓으시고요. 요걸 개방시키면은 NO가 개방이 되고 개로가 되고 붙이면은 NO가 뭐다? 배로가 되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눈으로 보이니까 숫자가 바로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타입일 때는 온도를 뭐다? 한 40도 정도, 30도 이상으로 맞추고 자, 개방되었을 때는 NO는 개방, 배로 시키면은 뭐다? NO는 배로, 개방시키면은 NO는 개방, 배로 시키면은 NO는 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작 검사를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동작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 요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릴레이에 관한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구동용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